안녕하세요. 한방내과 전문의 배현우입니다. 이 영상의 목적은 여러 번 설명드렸듯이 저는 의대생들과 전공의들이 학교랑 대학병원으로 빨리 복귀를 해서 일상적으로 학교 생활과 그 병원 생활을 하면서도 현 정부의 의대 증원 관련된 정책에 충분히 대응을 할 수 있다. 그리고 그렇게 하면서 대응을 해야 된다. 그래야 국민들의 지지를 받아서 좋은 결론으로 갈 수 있다. 그런 의미에서 이 영상은 그 누구도 아니라 그 의대생들과 이 전공의 분들이 여러 가지 판단을 할 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업로드를 하는 영상입니다. 또 댓글에서 도움이 되신다는 분들도 계시고 또 지인들도 문자로 그런 제가 설명하는 측면이 여러 가지 정세를 판단하는데 도움이 되신다라고 하는 분들이 계셔서 저의 의견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도록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그저께 대한의사협회 신임 회장님 임현택 회장님이 이제 회장에 당선되셨습니다. 이분이 이제 얼마 전에 소아과 그 협회장 하실 때 말 그대로 입틀막으로 조금 이제 순환을 당하셨던 분이죠. 그래서 이번에 이제 대한의사협회 이제 협회장까지 이제 당선이 되셨습니다. 뭐 어쨌든 영상을 빌어서 협회장 당선되신 거 축하드리고요. 이제 어깨가 이제 막중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뭐 많은 분들이 예상을 하신 것처럼 우리 이제 임현택 현 이제 회장님께서 이제 당선되시자마자 강경 일변도로 대정부 발언을 이제 하시는데요. 이제 첫 번째 발언이 저출생을 고려해서 의대 정원을 500명 내지 1000명 정도를 오히려 줄여야 된다. 이런 이제 표현을 쓰셨습니다. 이제 요거 설명은 제가 대한의사협회 신임 회장님이 이제 들어오심으로 인해서 현재 의대 증원과 관련된 이 전국이 어떤 방향으로 이제 바뀔 것인지를 그냥 제 스스로 예측을 한번 해보는 건데요. 아무튼 이분이 이제 강경하게 이렇게 이제 대응을 하시니까 정부에서 바로 이제 권정현 한국개발연구원 KDI 연구위원회 말을 빌어서 그 의사협회장의 그 인식은 굉장히 잘못된 상황 인식이다라고 하면서 이제 반박한 기사가 또 기사화돼서 또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반박하는 이유는 U자형 형태로 우리나라가 이제 고령화, 그러니까 40대, 50대는 20대, 30대, 40대, 50대는 병원을 잘 안 가는데 20대 미만과 60대 이상은 병원을 가게 되니까 U자형이 되는 거죠. 어릴 때는 병원을 많이 가다가 20대, 30대, 40대는 병원을 잘 안 가다가 50대, 60대, 70대, 80대 병원을 많이 가게 되죠. 그래서 U자형이기 때문에 고령화에 대비해서 의대 정원은 증원이 되어야 된다. 이렇게 이제 공방전이 신임 회장님 취임 이후로 보도 자료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뭐 이것은 이제 협상을 위한 성공으로서 실제로 이제 임 회장님께서 전체적으로 늘어야 된다라고 하는데 줄여야 된다라고 하시는 것은 상당히 어떤 의미에서는 좋은 주장이죠. 이렇게 주장을 하심으로써 대정부 관련된 협상을 할 때 정원수를 조금 낮은 단계로 합의를 볼 때도 도움이 되죠. 그래서 뭐 적정하게 뭐 400명, 500명 정도의 정원의 어떤 증원으로 합의를 보는 데 있어서 오히려 낮게 깔고 들어가는 것은 굉장히 좋은 전략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또 실제로 줄여야 된다라고 뭐 생각을 하실 수도 있는 거지만 만약에 이런 표현이 전략이라면 좋은 표현이다라고 저는 이제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이렇게 지금 회장님께서 잘 하고 계시니 의대생분들은 이제 교수님들에게 좀 힘을 실어주시고 전공의 분들도 교수님들한테 힘을 조금 실어주시고 이 교수님들은 협회 쪽에 힘을 실어주어서 조금 더 일사불란하게 대정부 관련해서 조금 일을 해나간다 그러면 의대생들과 전공의들은 피해 없이 이제 그 실제 있어야 될 곳으로 좀 복귀를 하는데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조금 들고요. 이제 만약에 그러면 정부 입장에서는 새로운 의사협회 협회장님을 어떻게 생각을 할까?
껄끄럽게 생각을 할까, 좋은 파트너로서 생각을 할까를 생각을 해보면, 사실은 이제 정부 입장에서는 이렇게 강경 일변도로 표현을 하시고 투쟁을 하시는 분이 대표라 그러면 모든 정부는 전 세계적으로 역대로 다 좋아합니다. 왜냐하면 정부 입장에서는 반대로 탄압하는 것도 굉장히 쉬워지죠. 탄압하는 것도 굉장히 쉬워져서 목표로 뭐 구속을 친다든지 그렇게 하면서, 또는 그런 전제 조건 하에 협상을 한다든지 하면서 뭔가 단일화가 되게 되면 정부 입장에서는 좋겠죠. 그런데 그만큼 그 이제 회장님의 어깨는 이제 무거워질 수밖에 없겠죠. 그러나 아무튼 조심하셔야 될 것은, 이제 현 정부 대통령실에 우리 윤석열 대통령님은 앞에 영상에서 말씀을 드렸지만, 무엇인가가 목표로 타켓이 되게 되면 그 타켓을 가지고 사냥하듯이 수사를 해서 그 목표를 이루어내시는 그런 과정들, 그 과정에서 이명박 대통령도 구속, 박근혜 대통령도 구속, 박근혜 대통령 때 민정수석도 구속, 그런 과정들을 통해서 이제 검찰총장 대통령까지 가신 분이기 때문에, 한편으로는 또 이제 이 의협 회장님께서는 조금 그런 부분들에 대한 걸 이제 고려하시면서 어쨌든 또 정책을 펼치실 필요도 있겠습니다. 이제 이건 뭐 서두로 잠깐 말씀을 드렸고요. 오늘 영상을 준비한 가장 큰 이유는, 그러면 전공의 분들, 학생분들이 내가 언제 복귀를 하는 게 좋을까? 이 정부가 의대 정원을 밀어붙이는 게 언제쯤 끝이 날까? 언제쯤 합의가 될까? 총선이 끝나면 그렇게 될까? 지금처럼 여당이 총선을 앞두고 100석이 안 될 것 같고 야당이 200석이 넘을 것 같은 시국이니까, 총선이 이대로 끝나게 되면 야당이 200석이 넘게 되면 혹시 의대 정원 이슈도 포기하지 않을까,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할 수 있는데요. 이제 그런 게 변수가 아니라, 의대 정원 이슈는 제가 반복적으로 말씀드리지만 현 정부에서 거의 가장 유일하게 대국민적으로 인식이 되어 있고, 또 그 어떤 지지가 되게 좋은 분야이기 때문에 포기할 가능성이 굉장히 적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윤석열 대통령, 현재 대통령실에서 이 정책을 포기할 수도 있죠. 뭐 총선이 끝나고 실제로 모든 분들이 예상하는 대로 적당한 인원수로 합의를 하고 뒤로 물러나고 현재 의대 교육이 가능한 범위 내에서 뭐 이루어진다 그러면 더할 나위가 없겠지만, 그러기는 쉽지가 않다. 그런데 그러면 무엇을 기준으로 해서, 또는 총선이 끝나면 뭐 윤석열 대통령께서 뭐가 변화가 생겨서 어떤 자리에 연연하지 않는다거나 뭔가 이제 다른 변화를 주지 않을까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그런 거에 대한 어떤 그 바로미터가 되는 것은 사실은 조선일보를 보셔야 됩니다. 조선일보의 논절을 봐야 윤석열 대통령님의 어떤 향후 스탠스가 결정이 날 수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사실은 윤석열 대통령은 조선일보, 중앙일보, 동아일보라고 하는 재벌 언론사의 어떤 그 알게 모르는 지원에 의해서, 또는 그 협조에 의해서, 또는 그 좋은 기사들에 의해서 대통령이 되신 측면이 있고, 뭐 예전부터 우리나라의 또 다른 대통령은 뭐 조선일보다, 이런 표현이 많은 올간지 70년대, 80년대, 90년대, 2000년대를 들어서 실제로 조선일보가 그 조중동 세 개의 언론사 중에서도 조선일보가 많은 어떤 핸들링을 하고 있는 측면들이 있죠. 그게 이제 뭐 내부자들이라고 하는 영화를 통해서도 또 간접적으로 그 시사가 된 바도 있고요. 그래서 이제 조선일보가 윤석열 대통령을 계속 지지하느냐, 조선일보가 윤석열 대통령을 포기하느냐가 의대 정원 이슈랑 오히려 더 밀접하게 관련이 되어 있을 수 있다라는 것을 저는 말씀드리고 싶고요. 물론 이것은 저의 추정입니다. 여러 가지 이제 보도 자료를 보고 이제 문득 그런 저의 뇌피셜이 생각이 돼서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건데요. 그 여러 언론사가 총선을 앞두고 뭐 나름 객관적으로 또 평을 하기도 하고, 또는 알게 모르게 객관적인 척을 하면서
양당 한쪽 편에 유리한 기사를 알게 모르게 이제 내는 측면도 있는 것 같은데요. 조선일보를 잘 보셔야 되는 겁니다. 오늘 날짜의 그 조선일보를 보시면 정우상 조선일보 정치부장이 개딸들이 국회 법원까지 접수하는 날이라고 하는 칼럼에서 개딸 눈치를 보는 의원이 100여 명 이상 나올 것 같다. 위기다. 당도 야당도 개딸에 접수가 되었는데 국회마저 접수가 되면 안 되지 않을까. 이런 우려가 있다라는 내용을 이제 논설로 칼럼에서 내셨습니다. 이 뜻은 뭐냐면 야당이 많이 승리하기보다는 어찌되었던 현 정부 윤석열 대통령에게 힘을 실어주기 위해서 현 여당이 어느 정도 국회 내에서 국회의원 수가 나와줘야 되겠다라고 하는 논조로 이제 말씀을 하신 거겠죠. 여전히 이제 조선일보는 윤석열 대통령님을 이제 지지를 하고 있다라는 걸 알 수가 있는 겁니다. 이런 게 되게 중요한 겁니다. 그러면서 주간조선 픽에서 이제 그 나와 있는 오늘 기사 중에 하나가 뭐냐면 단독 주간조선 단독 여전히 조선일보죠. 그래서 평택병 출마 민주 김현정 라임 김봉현 주도 폰타나 모임 멤버였다 이런 기사가 오늘 나옵니다. 이 기사 내용을 이제 보게 되면 현재 경기도 평택시 가불병중에서 병에 출마하시는 민주당 김현정 이제 후보가 이 라임 사태에 김봉현 회장이 주도했던 베트남 모임이든가 필리핀 모임에 다녀온 정황이 있다 이런 보도를 내는 거죠. 물론 그게 뭐 갔다 왔는지 갔다 오지 않았는지는 저는 관심이 없습니다. 뭐 사실은 크게 정치에 관심이 없어서 갔다 왔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조선일보의 어떤 논조가 오늘 날짜로 일관되게 민주당과 관련된 민주당에 불리할 수 있는 기사를 낸다라는 겁니다. 이건 반사이익이 여당 쪽에 있을 수도 있겠죠. 이건 여전히 조선일보가 윤석열 대통령을 밀고 있다라는 것을 미루어 볼 수가 이제 있는 거겠죠. 그리고 이제 또 다른 기사도 계속 이게 이제 네이버 다음 쪽에 메인 기사로 뜨는데요. 또 다른 기사 중에 하나가 보면 단독 양문석 딸 사업한다며 11억 대출 6개월 뒤 딸 캐나다 연수 갔다 이러면서 이제 경기도 안산이죠. 아마 양문석 민주당 의원이 최근에 뭐 공천 과정에서도 여러 가지 이제 설화가 있었던 분이신데 이 의원이 강남 쪽에 아파트를 대출을 받을 때 어떤 뭐 문제가 있다라고 하면서 또 마찬가지로 이제 조선일보의 단독 기사 형태로 해서 오늘 날짜로 이렇게 이제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스탠스는 조선일보, 여전히 또 중앙일보, 뭐 동아일보 같은 경우에는 흔히 뭐 많이들 얘기하는 것처럼 현재 친 여당 관련된 신문이다라고 볼 수 있죠. 친 야당 관련 신문은 흔히 한겨레, 경향 이렇게 이제 일반적으로 이제 대중들이 평가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제 그런 측면에서 여전히 조선일보가 윤석열 대통령님을 이제 지지를 하고 있다. 왜 이게 중요하느냐? 사실은 이런 언론사가 가지고 있는 그 권력이라고 하는 게 어마어마합니다. 언론사가 여러 가지 지면을 통해서 국민들에게 내는 어떤 그런 보도, 어떤 그 칼럼, 그 논설의 어떤 방향이 국민들의 마음을 움직일 수가 있기 때문에 이제 이 조선일보가 지지를 한다라고 하는 것은 관련된 그 친여 성향의 언론들이 여전히 이제 대통령을 지지하는 것이고 그렇다 그러면 그것만 믿고서도 이제 그 현 정부는 계속 의대 정원 이슈를 밀고 나갈 수 있는 발판이 충분히 있는 겁니다. 그렇게 꼭 보셔야 되고요. 2024년 2월 24일 앞에 기사들은 다 이제 오늘 날짜였는데요. 2024년 2월 24일 미디어 오늘 이제 기사에서 이런 기사 제목이 뜹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은 조선일보를 원망했다. 이런 기사가 뜹니다. 이 내용이 사실은 이제 뭐냐면 이명박 대통령이 구속되고 수감되신 것은 그분은 이제 기업을 오랫동안 하셨기 때문에
기업을 하시면서 옛날 뭐 6, 7, 8, 90년대 기업을 할 때 꼭 준법을 해가면서 할 수가 없죠.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편법이 있을 수밖에 없고, 그런 와중에 빈틈이 또 생겼고, 또 대통령을 하실 때도 여러 가지 이제 조금 이제 무리한 그런 이제 그 통치 전략을 통해서 빈틈이 많이 생기다 보니까 이제 기소되고 이제 구속이 되셨죠. 근데 이제 박근혜 전 대통령께서는 뭐 기업하신 분도 아니고 대통령을 하시면서 조금 이제 상대적으로 본인의 빈틈은 조금 적고 나름대로 잘하셨다라고 생각을 이제 했는데, 사실 이분도 구속되시고 수감되셨었죠. 그래서 이제 박근혜 대통령이 중앙일보 칼럼을 통해서 이제 본인은 조선일보를 이제 원망했다, 뭐 이런 내용들을 이제 그 회고록에서 썼다라는 거죠. 이 내용이 이제 뭐냐면, 이 박근혜 대통령께서 탄핵이 되신 것은 결의에 의해서 국회법에 따라서 이제 박근혜 대통령을 이제 탄핵을 했던 거고, 그게 이제 그 헌법재판소에서 이제 인용이 되면서 이제 하야를, 이제 탄핵이 되셔서 이제 일종의 하야를 하시게 된 건데요. 그 과정에 보게 되면 사실은 그 박근혜 그 대통령실이, 당시에 박근혜 정부가 이 조선일보를 대상으로 해서 여러 가지 이제 수사를 진행을 했었었죠. 이제 저는 이제 그렇게 기억을 하고 있고, 좀 기억에 오류가 있을 수 있지만, 그러면서 조선일보가 또 이제 박근혜 대통령을 반대로 이제 일종의 그 언론 어떤 그 기사를 통해서 박근혜 대통령의 여러 가지 어떤 그 대통령실의 어떤 문제점을 조목조목 지적을 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면서 관련해서 조선일보가 이미 취재를 했던 내용들이 JTBC라든지 한겨레 신문의 죄취재를 통해서 언론에 나오게 되고, 그런 양상들이 국민들로부터 박근혜 대통령의 어떤 거리감을 느끼게 만들고 지지를 철회하게 함으로써 여론에서부터 박근혜 대통령이 멀어지게 되었죠. 그러니까 국회의원들 입장에서도 큰 부담이 없이 국민들이 원하니까, 그래서 박근혜 대통령을 이제 법적으로 이제 탄핵을 하게 된 거죠. 그래서 박근혜 전 대통령은 조선일보를 원망했다라는 기사가 올 2월 24일 날 미디어 오늘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조선일보가 등을 돌리지 않았다면 이 박근혜 대통령은 반대로 생각을 해보면 탄핵이 안 되셨을 수도 있거든요. 역사적으로 뭔가 가정 가설이라고 하는 게 조금 뭐 논란이 있을 수 있겠지만, 그렇게 생각을 하시니까 조선일보를 원망하셨다라고 하는 표현을 회고록에 쓰신 거죠.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도 현재 이 그 의대 증원 관련된 이슈를 밀고 나가실 수 있는 건, 어쨌든 이 조선일보라고 하는 든든한 우군이 있기 때문에, 이 우군이 있는 한 본인이 밀고 나갈 수 있는 그 여러 가지 정책 중에서 국민적 지지를 제일 많이 받는 이 정책을 포기할 리가 저는 없다고 이제 보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장기전으로 갈 수가 있는 거고, 학생들과 공보위들, 그리고 학생들과 공보위가 아니라 학생들과 전공의들은 복귀를 해서 장기전으로 이 정원 이슈를 정리를 해야 된다, 저는 이렇게 이제 주장을 하는 겁니다. 최근에 이제 제가 뭐 연락받은 것 중에 하나는, 우리가 이제 의대생들이 수업 거부를 하고 전공의들이 이제 그 사직을 하고 교수님들까지도 이제 사직 의사를 밝히다 보니까, 뭐 그 최근에 이제 호주 대사로 가셨던 이종섭 대사께서 오늘 날짜로 사의를 표명했다는 기사가 나옵니다. 현재가 이제 3월 29일이거든요. 3월 29일 오후 5시 31분인데요. 오늘 날짜로 호주로 발령 나셨던 호주 대사인 이종섭 대사가 며칠 전에 들어오셨는데, 오늘 날짜로 사의를 표명하셨고 대통령실도 아마 받아들이는 쪽으로 결정이 날 것 같다, 이런 기사가 뜹니다. 근데 이런 기사가 의대 정원 이슈, 이분이 사의를 표명한 것은 많은 분들은 알고 있지만 이제 또 모르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이게 마치 의대 정원 이슈랑 직간접적으로 관련이 있는 게 아닌가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시던데, 전혀 관련이 없습니다. 전혀 관련이 없고, 이건 오로지 총선 이슈랑 관련해서 여당 쪽의 필요에 의해서 사의를 표명하신 것이지, 이게 마치 의료계 내에서 여러 가지 복귀를 안 하는 것으로 인한 압력이 정부에 작용을 해서 이분이 뭐 대사직까지 사의를 표명하고 현 정부가 마치 흔들리는 거 아니냐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실제로 계시는데, 전혀 관련이 없습니다. 이 이종섭 대사 사의 표명권은
오로지 총선 이슈고요. 이 총선 이슈에 관련돼서 여론의 흐름이 현재 여권에 약간 좋지 않죠. 그러니까 얼마 전까지 현재 여권이 국회 170석 정도를 차지할 거다고 했는데 지금 모든 언론 기사를 보게 되면 현재 여당은 100석 미만이 될 확률이 큽니다. 그 사이에 70석이 이제 날아간 거죠. 이제 그렇게 된 어떤 여론의 흐름이 있는데 그 여론의 흐름을 몇 가지를 짚어보게 되면 이태원 참사가 2022년 10월 29일 날 났습니다. 그냥 이태원에 늘 있던 그 할로윈 축제 때 그 젊은 친구들이 갔다가 늘 그 안내를 하던 경찰분들이 어떤 이유였던지 간에 안내가 없었고 그 좁은 골목길에 밀집되어 있는 곳에서 어이없게 사망을 했었고 이때 정부의 어떤 대응이 여론으로부터 좋은 호응을 받지를 못했죠. 이제 그런 흐름이 있었고요. 그러나 이 흐름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어떤 지지를 꺾지는 못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그런데 그 다음해인 작년 2023년 7월에 양평 고속도로 이슈가 또 터집니다. 고속도로 톨게이트를 현 여사님 집안에 유리한 쪽으로 한 게 아니냐라는 의혹이 국회에서 터졌죠. 이 관련해서 여론이 사실 좋을 일이 없습니다. 좋을 일이 없죠. 그리고 연이어서 해병대 최상병이 이제 실종됐던 사건이 있고 그것과 관련해서 그 객관화돼서 법에 규정된 대로 수사를 하고 있던 수사 단장이 언론 발표를 하려고 하는 날 언론 발표를 못하게 하는 것과 관련해서 이종섭 당시 국방부 장관이 연관이 되어 있는 거죠. 그게 사실 이제 대통령실로부터 이제 전화를 받았다는 것까지 알려진 상태라 이제 대통령실이 최상병 실종 관련된 수사에 외압을 이제 했을 것이다라고 하는 게 일반 이제 여론에서 알고 있는 내용인데 관련해서 이종섭 대사를 이제 피의자 조사를 받으셔야 되는 분인데 해외로 도피시켰다 이런 여론들이 이제 생기게 된 그 배경이 2023년 7월 최상병 어떤 사망 사고였죠. 게다가 연결해서 2023년 8월에 잼버리 전북에 개최된 게 이제 엉망진창이다 이런 표현을 쓰게 되면서 또 여론이 좋지 않습니다. 여론의 추이가 그런 식으로 현 여당, 현 대통령실, 현 정부에 불리하게 시간차를 가지고 가는 거죠. 게다가 이 피크는 2023년 11월 부산 엑스포 실패입니다. 그 전까지는 100% 성공이다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이게 이제 부산 엑스포가 실패로 끝난 거죠. 관련해 가지고 최근에 이제 그 전 협회장 의사협회 협회장 출신 분이 부산 해운대가 원래 여당을 밀던 곳인데 현 야당 후보가 유리하게 나오는 것은 해운대에 그 의사분들이 많이 살고 있기 때문이다 이런 표현을 쓰셨는데 물론 이제 그럴 수도 있지만 저는 이제 부산 여론이 돌아선 건 이런 여론의 나쁜 흐름 속에서 부산 엑스포를 결정적으로 실패한 것이다 이렇게 이제 보고 있는 거고요. 그 여론의 흐름이 점점 이렇게 안 좋아지다가 작년 11월에 이제 디올백 사건도 있었고 연이어 올 3월에 이제 이종섭 대사 호주로 런 대사 이런 표현까지 그러면서 여론의 흐름이 좋지 않아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지지가 점점 떨어지게 되고 그게 이번 총선에 여당에 불리하게 작용을 하는 겁니다. 그 속에서 이종섭 대사가 호주로 가시는 것을 포기하고 사의하고 이제 공수처로부터 본인이 이제 조사를 받겠다고 하는 거죠. 이건 오로지 여당이 총선 국면에서 서울 경기 지역에서 한 표라도 더 얻기 위한 전략 중에 하나인 거지 의대 정원 이슈랑 관련해서는 전혀 상관이 없다. 그렇게 이제 봐야 됩니다. 총선이 아니라면 사실은 이종섭 대사는 그대로 호주로 가셨을 겁니다. 왜냐하면 기본 우리나라는 어쨌든 현 여당에 제가 반복적으로 설명드리지만 지역적인 고정 지지층 여당 야당이 항상 있죠. 그래서 경북, 대구, 경남, 강원도의 상당 그 지역적 어떤 특징으로 인해서 현 여당을 밀고 또 이제 산업화를 거쳐서 나라의 충성심이 높으신 60대, 80대 이제 흔히 어르신들 이분들은 무조건 나라를 지켜야 된다. 이런 의미에서 여당을 끊임없이 지지를 하시고 그리고
우리나라 0.1%인 재벌, 그러니까 언론 건설 이런 분들이 합치게 되면 20%의 고정 지지율이 항상 여당을, 현 정부를, 대통령실을 지지를 하는 겁니다. 20%는. 반대로 이제 현재 야당도 20%의 고정 지지율이 있죠. 관련된 건 저번 영상에서 설명을 드렸고요. 그런데 문제는 이 고정 지지율 20% 가지고서는 총선을 치를 수가 없는 겁니다. 중도에 있는 중도층에 적어도 20%를 잡아와서 여당의 지지율이 40%가 유지가 돼줘야 서울 경기 지역에서 한 석이라도 건지면서 승리를 할 수가 있는 건데, 이 고정된 20% 입장에서는 이태원 참사가 났던, 양평 고속도로가 어떻게 되었던, 최상병이 어떻게 되었던, 잼버리가 어떻게 되었던, 부산 엑스포가 어떻게 되었던, 디올백이 어떻게 되었던, 이종석 대사가 어떻게 되었던, 현 여당을 지지하는 고정 20%는 절대로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20%가 주고 하게 되면 대구, 경북 지역과 강원도, 충북 일부 지역 외에 나머지는 다 필패가 되는 거죠. 그래서 중도층 20%를 끌어안기 위해서 다른 건 이미 어떻게 할 수 없죠. 이태원 참사도 되돌릴 수가 없고, 양평 고속도로도 어떻게 할 수가 없고, 뭐 잼버리, 부산 엑스포, 뭐 디올백 다 못 건드리지만, 유일하게 여론의 흐름을 한 2년에 걸쳐서 나쁘게 했던 것 중에 마지막 그 쐐기를 박은 이종섭 대사건을 이제 수사를 받도록 함으로써 여당에 유리하게 하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 영상에 설명을 드렸듯이 우리 의대생들, 전공의 분들을 위해서 만든 영상입니다. 이런 판단 하에 대응을 하셨으면 좋겠고, 저는 계속 반복적으로 말씀드리지만 선배들인 교수님들, 그리고 이제 사단법인인 대한의사협회 쪽에 힘을 실어 주시고, 또 학생들과 전공의들은 대학병원으로 복귀를 해서 장기전에 대비를 하면서 합리적인 결론으로 연결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영상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